안녕하세요. 한국경제 자바나운서 최유선입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에 흩어져 있는 취업 뉴스 가운데 알짜배기 소식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공태윤 기자님과 함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취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태윤 기자님 오늘 너무 귀여우신데 한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공태윤 기자라고 합니다. 유선 씨, 우리가 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유튜브 네. 채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판기 아닌가요? 네, 그 음료수 뽑아 먹는 그 자판기. 맞아요. 네. 자판기. 잡 할 때 자판기 조금 힘을 주셔야 됩니다. 짭. 네. 예.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은 네. 꾹 누르면은 꾹 누르면 네. 뭔가 와르르 쏟아진다고 해서 자판기예요. 음료 뽑아 먹듯이 네, 꾹 네. 누르면 나온다고. 근데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당당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전문가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자판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좀 팩트 체크를 하기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말이면 다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취준생 분들도 저희가 하는 말 다 100% 신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만에 하나 혹시나 잘못된 거 있으면 꼭 댓글로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열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유선 씨 네. 저희 같이 같이요? 같이 한번 해보고 시작할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네. 같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시작. 꾹 누르면 취업 정보가 와르르. 네. 자판기. 네, 지금부터 자판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취업 정보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아까 유선 씨가 설득의 심리학에 나오는 전문가의 말은 진실. 네. 이라는 믿음에 따라서 오늘부터 네. 방송에 우리 전문가 한 분씩을 모시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네. 또 전문가가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가 되는데 네, 누가 네. 오셨는지. 예, 오늘 첫 우리 손님으로서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 팀장님으로 계시는 이소원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모셔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팀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소원 팀장님을 모신 이유가 네, 다 이유가 있죠. 네.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취업을 하려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경련에서 지난해부터 일본 취업, 미국 취업, 그리고 올해는 유럽 취업까지 이런 채용 설명회를 네.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그 막점 막후 해외 취업만 네. 전담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통솔하신 우리 완전 마에스트로, 전문가. 여자 네. 전문 마에스트로. 그래서 제가 우리 이소원 팀장님을 네.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그런데요. 오늘 자판기의 첫 초대 손님이 되셨어요.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신가요? 네, 혹시 어떤 소감을 더 말씀해 주시면. 사실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요. 그냥 이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가까이에서 그분들 얘기를 들은 거를 대신해서 제가 전달해 드린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겸손하시기. 그러니까 실력과 겸손을 오늘 완벽한 이소원 팀장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취업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 해부터요, 정경련이 일본, 미국, 유럽 취업 설명회를 열었는데 어떤 취지로 이런 설명회를 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기획의 시작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청년 실업이 워낙에 있고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어렵다는 것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이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사실 국제 업무 담당자로서 그 일을 직접 할 수는 없고 저희 차원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좀 하던 차에
저희가 이제 국제 업무 차원에서는 일본하고 경제대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 파트너랑 이제 아젠다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 일본은 구인난이 있고 한국은 청년 실업이 이제 심각하다라는 이 문제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논의 아젠다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회장님들 간에도 합의를 하게 돼서 여기 이제 겨우 작년 3월에 그 취업 세미나를 하게 됐고요. 그거 거의 성사되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1년 보면 될 것 동안 같습니다. 일본 취업 세미나를 실제로 해보고 보니까 네. 네. 여러모로 정보도 굉장히 저희로서도 많이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다들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련이 한 네. 31개국이랑 국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좀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정보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이제 작년에 미국, 올해 유럽까지 이렇게 네.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취업은 정보 얻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써 주시니까 또 청년들이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요. 데모. 해외 취업의 데모. 데모까지. 네. 네, 근데 또 보니까 이제 설명회에 등장하는 강사진이 아주 빵빵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섭외를 하시게 됐는지 또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섭외하려고 했던 연사들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세 같아요. 가지. 첫 번째는 일단 뭔가 그 우리나라랑 다른 인재상 네.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 그 나라에서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채용 문화를 좀 일반적으로 좀 포괄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HR 전문가 그 나라의 네. HR 전문가들을 일단 모셨고 두 번째로는 뭔가 한국 학생들에게 좀 한국 방식으로 어떤 채용 절차가 있고 어떻게 좀 기업 문화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실제 그 기업에 계시는 인사 담당자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아무래도 한국하고 비교를 하려면 주한 외국계 기업의 네. 인사 담당자들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이제 그런 분들을 모셨고요.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저희가 섭외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뭔가 취업에 성공한 네. 그런 선배들 이야기를 가장 듣고 맞아요.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섭외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야, 정말 아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맞아요. 예, 저희 맞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뭘 원하는지를 수요자 굉장히 입장에서.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취업이 요즘 구직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일본 취업 같은 경우 지금 준비를 시작하면 좀 늦지 않을까요? 지금이라고 하면 사실 언제를 이제 네. 타겟으로 삼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당장 내년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지금 한다고 그러면 벌써 5월이니까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금 더 멀리 생각하면 그래도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보통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랑 달리 3월에 공개 채용을 해서 그해 보통 9월, 10월에 끝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참석했던 취업 선배 말로는 네. 가급적이면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라. 그래서 한 1년 정도 보고선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 취업이니까 준비할 것들이 더 많겠죠. 그럼 또 미국 취업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팁을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비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비자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면 그 비자 문제는 사실 그 회사가 발벗고 나서서 해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내가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먼저 미국 그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처럼 대규모 공채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최근에는 직접 채용하는 방식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있는 채용 설명회에 가급적인 참석하시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식의 자기소개서 보통 자소서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네.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적은 영문 이력서 이것도 네. 간단하게 영문 이력서를 좀 준비하시고 우리나라처럼 높은 스펙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높은 스펙보다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그 미국 기업의 특성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워라밸 이런 거를 많이 네. 생각하는데 미국 기업의 특징은 워라밸이 보장될 만큼 굉장히 자율성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시간을 얼마고 들여서라도 내가 반드시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책임감이 굉장히 크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학교에 있는 채용 설명회에 가급적 참석할 것. 이거는 그 유학생들만 가능하겠어요? 한국에 있는 네. 친구들이. 한국의 주한 외국계 기업들도 요새 채용 설명회를 많이 한국계 캠퍼스에서 하니까. 그렇구나. 예. 또 그리고 원하는 포지션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책임감도 네. 많이 부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 취업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유럽 취업하면 약간 좀 생소해요. 이번에 처음 열렸죠, 지난주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는 28개국이 있다 보니까 다 자격 조건도 다르고 뭔가 좀 다 달라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있다는 거를 많이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특히 이제 그 지난주에 있었던 취업 설명회에서 말씀하신 그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미국과 유럽을 같은 카테고리에서 묶어놓고 오해를 한다. 네. 그래서 유럽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먼저 유럽에 대해서 각국가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해 공부해야 보는 된다. 필요가 있다. 그것부터 먼저 공략을 시작하는 게 네. 어떨까.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생각보다 들어가면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유럽식 그런 기업 문화에서는 토론이 굉장히 많답니다. 토론을 일상적으로 하는데 이 토론에 끼지 못하면 사실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 또 하나는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비슷하게도 뭔가 이 경험, 그 인턴십과 같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럽 기업의 특성은 어떤 특정 포지션이 비어 있을 때 그 포지션에 대해서 오픈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이 있다고 하면 그 포지션을 계속 체크하고 그 포지션과 관련해서 인턴십 같은 거를 통해서 경험을 꼭 쌓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이랑 미국, 유럽 채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봤는데 대모시네, 대모.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 뱉듯이 술술 나오세요. 네. 술술 나오시는데 대모의 조건은 술술. 근데 아무래도 중요한 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그 다음에 취업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열린 일본 취업 박람회 때도 되게 많은 구직자가 왔다고 들었어요. 참가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요새 일본에 이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뉴스들이 한국 맞아요. 언론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 취업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네. 몰리는 편이고 예. 그때 또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유럽이나 미국은 주로 인문계 학생들이 아무래도 언어가 되는 이제 인문계나 여학생들이 네. 좀 많았다면 네. 일본은 공대 출신의 그런 남학생들도 되게 엔지니어 많았습니다. 쪽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보통 이제 되게 관심을 보였던 거는 언어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일본 특성이 우리 같은 스펙보다는 인성과 태도를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네. 그럼 어떻게 인성과 태도를 내가 보여줘야 되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한 궁금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뭐 일할 사람보다는 좀 우리와 평생 갈 사람, 평생 갈 사람을 뽑다 보니 이 사람의 인성이나 성향이 우리 기업에 맞는지를 체크를 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는 동아리와 같은 조직 생활 이런 거에서의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경험들을 네.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게 일본 인터뷰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배우자를 뽑는 평생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 평생 같이 지낼 그런 배우자를 뽑는 거네요. 거기 보니까. 약간 이직 문화가 네. 익숙하지 않다고 아. 그래서 네. 한국 사람에 대한 특성으로 자꾸 딴 데 관심을 둔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비하인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 차이가 또 예, 이렇게 맞습니다. 있네요.
그러면 이제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또 관심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이 영상을 보고 아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강조를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가지씩.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건 해외 취업이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합니다. 네. 일본이라면 일본어를 정말 잘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일본어를 해야 되죠? 생각보다 높았어요. 제가 그 레벨까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네. 나지 않는데 네. 어찌되었건 업무를 해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아주 기초 단계보다는 그래도 업무를 할 정도에 돼야 되고 미국이나 일본은 기본은 영어이고요. 네. 유럽의 취업을 성공한 선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건 가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지니어라도 저는 뭐 기계 다루고 이럴 네. 건데 그래도 언어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들 100% 물론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한국식으로 보면 학점이나 자격증 같은 이제 스펙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본은 인성이나 태도,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직무 적합성, 네. 내가 이런 일을 해봤다라는 그런 거를 네. 과거 경험을 통해서 체크한다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짓말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 기업 이런 이제 문화권에서 계속 체크하는 게 과거 경험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과거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묻다 보면 결국에는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인사 담당자들은 경험이 워낙 네. 많으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거짓말이나 과장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외 취업을 정말 하고 싶다면 왜 내가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가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사실 뭐 단순하게 우리 지금 뭐 무슨 설문조사나 이렇게 네. 보면 한국에서 취업이 잘 안 돼서 해외로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쵸. 그거는 우리의 그냥 니즈인 거고 네. 그 외국의 기업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왜 내가 지금 그 나라에 취업을 하고 싶은가 나만의 Y가 반드시 나만의 필요하다. Y.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셔야 그래도 준비도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정리해주신 4가지의 강조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해외 취업을 하려는 분들이 그냥 나 그냥 해외에서 살고 싶어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그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쨌든 내가 같이 일할 사람을 꼽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이 일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서 정말 살고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꼽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의 Y. 네, 나만의 Y 와이프.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와이프를 찾는 그 과정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서야 해외 취업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정경련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에 또 이제 주목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당장 저희가 뭐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수시로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런 게 없는지 찾아보시고 네, 네. 예전에 저희 자료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덧붙여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배들 이미 그 취업한 선배들이 해외에서도 본인과 같은 그런 후배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네. 마음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문가라고 말하기 네. 어렵고 그런 네. 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전문가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블로그나 URL 사이트만 좀 모아 놓으신 게 있으세요? 저희도 그때그때 찾습니다. 한번 찾아서 저한테 한번 네, 넘겨주시면. 네,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특히 유럽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유럽에 대해서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모르는구나. 유럽의 뭔가 문화 차이라는 점에 네. 대해서도 그렇고 취업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생각보다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유럽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낮아요. 비중이. 그래서 뭔가 우리로서도 유럽의 일부 국가를 조금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네. 걸 좀 첫 번째 생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 비자 문제. 네. 이 부분은 사실 꼭 취업준비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한테도 조금 이 부분은 이슈가 되고 있는 네.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관점에서 하반기에 미국 비자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겠네요. 네. 혹시 아까 그 기억나셨어요? 선배들을 꼭 선배들의 블로그나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봐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채용 설명회는 약간의 총론적인 그런 채용 설명회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수요자들의 입맛과 눈맛에 맞는 그런 맞아요. 것들을 꼭꼭 집어서 강론적인 부분의 설명회를 이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예. 정보, 여기 해외 취업을 관심 가지고 준비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저희도 거기를 통해서 많이 이제 홍보도 드리고 있는데, 월드잡이라고 월드잡. 산업인력공단에서 네.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 어찌됐건 기본적인 자료들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많이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자판기 첫 초대 손님으로 이소원 팀장님과 함께 해외 취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첫 초대 손님이신 팀장님 어떠셨어요, 오늘? 아유,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로 불러주셔서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네. 모두 다 취업에, 좋은 곳에 취업에 성공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든든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먼 길 해주시고. 근데 목소리가 예. 너무 방송에 아, 그래요? 딱 체질화된 맞아요. 목소리신 것 같아요. 아닌데요. 아유, 근데 저 정말 네. 놀랬던 게 원래 들어오시기 전에는 저 못해요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방송 다행이네요. 10번을 해보신 분 같아요. 방송 체질. 네, 그럼 네. 지금까지 이소원 팀장님과 함께 해외 취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취업 소식 알아볼 텐데요. 다음 취업 뉴스 뭔가요, 기자님? 이번에는 제가 증권사 채용에 대한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아, 증권사요. 요즘 아무래도 한국 증시가 좀 롤러코스터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이런다는데 증권사가 채용을 할 기미가 보이나요? 네, 지금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의 틈바구니 네.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막 지금 막 엄청 네. 30%씩 막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1분기 국내 증권사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인력들을 네. 이미 그때 다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평소에 증권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증권사 채용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네, 있을까요? 증권사 채용 이번에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증권사들이 디지털 IT 쪽에 디지털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 네. 또 하나는 부동산 금융 전문가라든지 이러한 분들의 대체 투자 인력을 서로 모셔가려고 네. 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뭐 디지털 관련해서 워낙 여러 분야에서 그 붐이 불고 있는데 네. 증권사와 디지털이라니까 조금 이게 원래 이렇게 흐름이 되나? 이렇게 싶거든요. 네. 사실 201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57개 정도 돼서 네. 그 증권사의 지점수가 한 1,790개 정도 아, 2010년에 네, 근데 네. 작년 올 네. 3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54개로 확 줄었어요. 한 네. 630여 개 정도 예, 줄었네요. 그렇게 네. 많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증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상당수는 모바일 맞아요. 트레이딩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MTS라고 하는데 이 모바일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지점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IT 디지털 인력을 많이 뽑고 있다고 하는데 또 이제 증권사에서 유튜브 개설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증권사에서 지금 이제 과거에는 지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고객들에게 투자 정보도 알려주고 이렇게 네. 했던 것을 지금 이제 IT가 발전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프렌드 에어라는 그런 채널을 네.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IB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이나 KB증권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IT와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취준생들도 네. 있잖아요. 네. 아까 대체 투자 전문 인력 채용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 대체 투자 전문 인력이라는 것은 이제 증권사들이 소매금융 과거에 이제 주식 투자를 네. 위한 이런 소매금융 중심에서 요즘에는 IB 즉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합니다. 투자은행 사업에 점점 사업적으로 점점 눈을 돌리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을 막 서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국내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경력이 3년 정도 되신 3년. 분, 네. 그다음에 해외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한 5년 정도의 잔뼈가 굵은 이런 경력자를 네. 찾고 있고요.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아예 신영 부동산 신탁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네. 그 부동산 신탁을 운영할 전문가를 또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경력자를 이렇게 뽑으시면 저 같은 신입은 어디서 또 일을 합니까? 네, 걱정 말아요. 네. 우리 씨. 그 지금 한 9개 증권사가 채용 공고를 냈는데 네. 그 중에 지금 한 8곳이 대졸 신입사원을 뽑고 있어요. 아, 신입사원을 네, 또 뽑는군요. 네. 근데 그 뽑는 방식이 채용형 인턴. 아, 인턴. 네, 인턴십을 통해서 네. 이 친구들이 증권사에 얼마나 열정이 있고 음. 아까 열정이 있는지를 한번 보려는 거죠. 네. 그리고 증권 지원했던 친구들도 내가 증권사 업에 맞는 사람인가를 한번 자신 맞아요.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여름방학 동안 진행이 되겠네요. 네, 이 여름 방학 동안 짧으면 한 4주, 길면 한 7주 이렇게 인턴십 경험을 네.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요즘 추세가 또 고졸 채용이잖아요. 네, 네. 이제 증권사에서도 고졸 채용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신영증권 이런 곳에서는 네. 고졸 특성화고 출신들 또는 전문대학교 출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업무직, 본사 지원 업무를 주로 하게 될 텐데요. 네. 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직도 뽑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리고 증권사에 취업하고 싶은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취준생들도 있을 거예요. 증권사 취업에 관해서 더 네. 네. 최근에 삼성증권에서 프라이빗 뱅커 100명, PB 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PB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 PB들이 어떤 답변을 내놨느냐면 IB, 그러니까 아까 투자은행 같은 법인 영업에 관련 지식을 이 가장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답변을 내놨어요. 네. 사실 아까 지점수가 1154개로 많이 줄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지점으로 찾는 고객들이 맞아요. 뭉칫돈을 들고 오는 고객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투자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PB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PB직을 또 많이 뽑으니까 PB직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권사 같은 경우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다음은 네. 목이 마르면은 물 드셔도 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내 변호사 채용 소식인데요. 네. 네, 요즘 기업들이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사실 지난달 4월 26일 날 법무부에서 네. 올해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어요. 아, 네. 모두 1,691명의 합격자를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응시자 대비 한 50% 조금 넘는 비율입니다.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합격자를 발표하다 보니까 네. 기업들은 이 우수한 변호사들을 먼저 선점하고 싶겠죠.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잇따라서 변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재 풀이 워낙 좋은데 또 그 안에서 더 훌륭한 인재를 그렇죠. 뽑으려고 네. 기업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업에서 조금 더 이런 역량을 원한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사실 로스쿨에 들어가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로스쿨에 들어간 합격자들의 토익 성적 평균을 보면 한 960점. 960이요? 990점 만점에 960점. 와우, 네. 평균이, 평균이 네. 그만큼 우수한 맞아요. 네, 학점도 다 4점대 그쵸, 이상. 그쵸. 그러니까 엄청난 공부도 잘하고 어학 능력도 뛰어나다는 거겠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특히 기업들이 더 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변호사지만은 외국어 능력, 정말 외국어를 잘하느냐 네. 이러한 외국어 능력을 채용 때 많이 본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점차 글로벌화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외 기업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어떤 법률 분쟁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러한 법률 분쟁을 막기 위해서 네. 변호사들을 뽑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분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 하는데 그러면 또 특히 원하는 역량이 있을 거예요.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독해 능력이 뛰어나다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외국어 능력을 책정을 하는지. 그렇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요번에 채용 공고를 내면서 네. 국제 법무 전문 변호사라고 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못을 꽝꽝. 근데 그러니까 국제 전문 변호사 네. 그러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해외 비즈니스를 할 때 법률 자문과 계약, 소송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상급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네. 그다음에 유한 양행애 같은 경우는 이 법무 변호사를 뽑으면서 아예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아무래도 영어 실력도 커뮤니케이션이 직접 가능해야 그걸로 보는 것 같네요. 네. 이 외국어 능력은 참 어딜 가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네. 요즘에 이제 사내 변호사를 보면서 그 기업들이 점차 전문화된 기업들이 네.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성을 또 보는 거예요. 이 가령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번에 핀테크 분야, 네. 기술금융 이러한 쪽에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해요.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약 분야에서 준법 감시 경력자를 우대하겠다. 이렇게 채용 공고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 변호사 자격증 따기도 진짜 어려운데 네. 외국어가 또 전문 분야로서의 경력까지 네. 참 변호사도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취업을 위해서 해야 할 게 너무 많네요. 네, 지금까지 사내 변호사 채용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제 항공사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항공업계 하면 우리가 보통 조종사, 스튜어디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 항공업계에는 이 직업들 외에도 정말 많은 직업이 있다고 해요. 공태훈 기자님께서 더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지난 며칠 전에 에어서울 네. 저비행 항공사 LCC라고 하죠. 네. 에어서울 본사를 방문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보통 많은 학생들은 항공사 취업하면 뭐 객실 승무원, 스튜어디스 네.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비행기가 한 대가 뜨고 내리려면은 수많은 인력들이 그럼요. 이렇게 네. 서포트하지 않으면 그 비행기가 맞아요. 온전하게 뜰 수가 없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 운항 RM 항공권 값을 결정하는 네. RM이라는 직무, 네. 그다음에 항공기가 무사히 운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항 관리사, 네. 그다음에 항공권 비행기 스케줄을 짜주는 스케줄러,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 네. 이러한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안에 들어가면은 기내 식사 서비스 네.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네. 캐빈 기내식 서비스 담당자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 유선 씨는 해외 여행 많이 가보셨어요? 저요? 저도 이제 한창 20살 20살. 즈음에 지금 20살은 아니고라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네. 지금은 이제 바쁘니까 못 가는데 예전에는 그냥 알바해서 바로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해서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무조건 막 싼 거 싼 거. 찾으려고 네 이제
비행기 가격 좀 비싸게 주고 사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되게 열심히 찾았었거든요. 그 앱 이용해가지고. 어떤 앱을 주로 사용하세요? 저는 그 스카이 스캐너라고 스카이 되게 스캐너. 보편적인 앱이 있어요. 네, 그 앱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최저가가 뜨는데 그럼 보통 이제 밤 비행기. 밤비행 맞아요. 사실 요즘에 뭐 항공권 값을 제값 주고 사면 바보라고 네, 맞아요.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항공권 값이 왜 뭐 이렇게 들쭉날쭉할까? 사실 이 항공권 값은 국토교통부하고 네. 협의를 통해서 최고 공시 가격 범위 내에서 아. 항공사의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비수기, 성수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항공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올빼미 네. 항공권 같은 건 싸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하는 직무가 예, RM. RM. Revenue Management. 레버뉴 Management. 매니지먼트. 네. RM이라고 하는군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직무를 하는 분은 내가 막 가고 싶을 때 막 싸게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뭐 모르죠. 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쵸, 회사에서. 그쵸. 이렇게 할 것 같다. 이제 회사에서 올해 이달 매출 목표 얼마 이렇게 딱 제시를 한대요. 네. 그 범위 내에서 만약 매출 목표를 한 말일쯤 돼 가지고 달성을 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겠죠. 그 범위 내에서. 그렇구나. 예, 매출 상당히 RM도 매출 압박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매출을 아무래도 이렇게 달성을 해야 되니까. 딱 수치가 딱 정해져 있으면 네.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장난 아닐 것 예. 같네요. 그리고 요즘 막 보면은 영원 항공권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실존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저도 영웅 항공권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LCC가 6개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할 그쵸. 것 같아요. 이 고객을 빨리 자기 고객으로 이렇게 데리고 맞아요, 와야 맞아요.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하루가 멀다 하고 특가 상품을 내놓고 근데 이제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네. 매년 1월과 7월 1월, 7월. 네, 정기 특가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네. 그 중에서는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빵원 특가, 이름이 빵원 빵원 특가. 특가. 예. 그래서 진짜 빵원인데 항공권 값은 음. 빵원인데 유류 할증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지불하고 나면 한 몇만 원 요 정도. 아무리 그래도 네. 개이득이거든요. 그렇죠, 개이득이죠. 그런데 내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못해서 그래요. 이게 막 저도 막 이렇게 특가할 때 시도를 해봤는데 네. 안 넘어가요, 창이. 맞죠. 서버가 다운돼서. 네, 워낙 많은 사람이 못 네. 이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가 이벤트를 하는 이제 직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마케팅 팀에서 이런 네. 것들을 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팀 담당자는 RM하고 같이 네. 협의를 통해서 네. 그 항공권 값을 아. 정하고 또 특가, 정기 특가라든지 네. 뭐 영원 특가 이런 상품을 낼 때 네. RM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또 내놨어요. 네. 내놓으면은 아까 막 안 넘어간다고 하듯이 서버가 다운되면 서버가 다운 안 되도록 증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IT 쪽에 그런 것들 네. 문의를 해야 되고 마케팅 담당자가 상당히 할 게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온라인 상에서 그런 이벤트를 할 때 네. 디자인도 해야 되는 거. 네. 할 일이 참 많네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에어서울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또 여행 덕후들이 주목할 만한 꿀팁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에 워낙 전 세계 안 가본 데가 휴양지가 거의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사들도 고민인 거예요. 새로운 상품을 내놔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고 여행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면서 네. 이런 많이 다녀본 여행 덕후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행 크리에이터들을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이 항공사 마케팅 팀에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요즘 여행 덕후들 진짜 많거든요. 이런 여행 커뮤니티도 굉장히 크게 돼 있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항공사 마케팅 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RM이랑 항공사 마케팅 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운항 관리사라는 직무도 있다고. 네. 네. 그 항공기가 한 대 뜨려면 무사히 오르고 무사히 착륙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통제 관리하는 직무를 운항 관리사라고 합니다. 네. 네. 전 이 운항 관리사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될 수 있는 네, 건가요? 운항 관리사가 되려면은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전공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항공대하고 한서대 아. 이 두 개 대학에 운항 통제과라는 아.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요. 여기를 나오면은 운항 관리사 면장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네. 근데 이제 비전공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비전공자들은 이제 미국의 운항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다시 기업 항공사에 지원을 해서 운항 관리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루트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좁은 편이다 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직업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직업이고, 그리고 이 운항 관리사가 공부할 게 더 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뭐 7월이나 8월 이때 되면은 우리나라에 태풍이 또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주도에 뭐 벼랑이 되어서 비행기가 못 뜬다, 뭐 이러한 뉴스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항 관리사들은 날씨에 상당히 민감해요. 아. 제가 이제 그때 인터뷰할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눈도 수분을 많이 머금은 눈이 있고 네. 수분이 없는 눈이 아. 있다. 쌀아기 눈 같은 눈이 있다. 그걸 자기들은 일일이 다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비행기가 뜰지 말지를 지시를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항 관리사들은 최근에는 기상 캐스터 못지않은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상 기사라는 자격증까지 네. 운항 관리사들은 많이 딴다고 합니다. 날씨까지 마스터해야 되는 진짜 전문직인데, 그래도 내가 정말 꼼꼼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그렇죠. 이런 약간 사명감이 있다면 정말 대단해 멋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새로운 직업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항공업계에 이렇게 많은 직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다음으로는요. 요즘 면접 많이 보시죠? 아무래도 면접 볼 때마다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렇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면접 비법 오늘 공개해 주시죠. 유선 씨는 면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면접이 이제 결국에는 면접관과 나와의 대화인데 이제 면접관한테 나를 어필하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수긍해라. 그러니까 설득의 과정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면접 시즌 지금이 한창 면접 시즌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네, 잘 보여주시죠. 예. 예. 이 책은 저자가 로버트 치알디니라는 네. 사회 심리학자가 쓴 네.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쓴 동기가 뭐냐면 이분은 항상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봉으로 살아왔다. 봉이었다. 항상 봉이었다. 그 봉. 철봉할 때 봉 말고. 네. 네, 봉이었다. 네. 네, 근데 이제 항상 봉으로 살아왔는데, 근데 자신을 설득했던 영업사원이라든지 기금 모금인, 네. 그 다음에 광고 홍보업자,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자신을 이렇게 설득시켰을까? 이 사회 심리학자로서 당연히 가져볼 생각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자기를 봉으로 만들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네. 3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베스트셀러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저도 이제 표지만 보고 읽어볼 엄두가 안 났던 게 사실 심리학 하면 어려운 어렵다. 느낌. 그리고 이 책의 두께를 보세요. 400페이지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취준생분들 바쁘신데 이거 언제 다 읽어요? 예. 오늘 공태훈 기자님께서 요약해 주신다고 합니다. 요약까지는 아니고 사실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말하는 설득의 달인들을 한번 조사해 네. 보니까 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설득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내면에 불이 있었다. 불. 예. 파이어? 파이어가 있다. 유선 씨 만약에 손에 불을 대면 어떻게?
뜨거워 하고 놀래. 뜨거워 하고 놀래죠. 네네네. 네. 손에 불을 떼면 네. 뜨거웠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면접 과정에서 네. 면접위원에게 자신의 불을 보여주는. 아, 예. 면접관을 놀라게 하는. 놀라. 면접관이 뜨거. 하는. 아, 얘 뜨겁구나. 이 친구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친구 속에 불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면접위원이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 친구 저 불을 한번 사용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라는 거죠. 멋있는 말이네요. 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네.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들어서 빚을 진다고요? 빚진 상태로 만들어서 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아예 환경 자체를 조성해 버리는. 그럼 빚을 지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면접을 통해서 이제 우연찮게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경험을 네. 얻게 되면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상사가 봤을 때, 저 친구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할 때 나중에 정규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공태윤 기자님께서 많은 인턴들을 데리고 계셨잖아요. 네. 뭐 불을 보여준 불. 나에게 빚을 지게 했던 빚을 지게. 그런 친구가 있었나요? 네. 네. 사실 지금 한 1년 전에 우리 인턴 제가 데리고 있던 인턴 한 명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그 우리나라 홍보대행사 빅3 가운데 한 개 기업인 그 홍보대행사에 입사를 했어요. 와우. 네. 네. 와우.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느냐면 네. 이 친구는 이제 지방에서 사립대를 다 나온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 친구가 6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퇴근 후에도 막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을 사서 본다든지. 정말 진짜 쉽지 않은데. 예. 근데 이 설득의 심리학 속에는 네. 이 6가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여섯 가지. 불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6가지 원칙 중에 하나는 지속성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지속성. 예, 근데 사람이 뭔가를 할 때 뭐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6개월 동안 꾸준하게 하기는 쉽지는 그쵸,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 6개월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또 주말에는 미술관을 가거나 박물관을 탐방하면서 크리에이터를 또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사 입장에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예쁘죠. 기특하죠. 그래서 뭔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뭐라도. 그래서 인턴이 끝난 다음에 저희 회사 한국경제신문의 계열사로 있는 네이버 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예, 거기에 또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된 거죠. 그 네. 친구가. 예, 거기서 6개월의 인턴 경험을 쌓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저희 회사에서 계속 인턴 경험을 쌓고 나서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진로는 정했냐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홍보 대행사가 자기에게 맞는 직업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홍보 대행사 임원 모 홍보 대행사 임원을 만났는데 그 임원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친구를 소개하면서 제가 데리고 있는 인턴 중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친구가 있다. 정말 최고의 찬사다. 네. 오. 한번 보실려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난달에 면접을 보고 지난달 말부터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멋진 친구네요. 네, 그 친구한테 항상 제가 네.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이 친구라면은 해줘도 욕 안 먹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기특하니까 예쁘니까 자꾸 뭔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커피 쿠폰. 폴바셋 저희 회사 1층에 있는 폴바셋 커피 쿠폰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이 커피 쿠폰 유선 씨한테 제가 다시 쏘겠습니다. 아니, 제자의 마음을 그렇게 네. 함부로 토스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달 25일 월급날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 걸로 저한테 맞아요. 대접하겠다고. 맞아요. 커피보다 네, 더 네. 비싼 거 아니, 저는 드셔야죠. 이미 먹은 바나 진배 없습니다. 네, 안 먹어도 지금 배부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 이 인턴 네. 친구의 사례가 이제 빚을 진 그런 사례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 빚을 진다? 이건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설득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얻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또 앞으로도 인턴을 할 친구, 혹은 이제 인턴이 끝나고 취업을 할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네, 그냥 아까 그 친구처럼 가슴 속에 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 이건 또 이제 꿈이라는 것으로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불과 꿈이 있다는 것을 면접관에게, 면접위원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면접위원이 그 친구의 불을 사겠죠. 한번 그 불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겠죠. 예, 사용할 때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윗상사가 이 친구는 한테 자꾸 뭔가 기특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그렇게 된다면 이 친구의 삶은 계속 성공, 작은 성공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또 조금 더 큰 성공을 네.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 친구의 삶은 승승장구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팁은 면접에서 나의 불을 보여라 였고요. 아주 뜨겁게 네.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설득의 기술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공태윤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성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연습도 한번 하고 이렇게. 네, 한국경제신문의 유튜브 취업 채널 자판기 이번 주 취업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공태윤 최유선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